3만 서명, 이거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꼭 성공하셔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계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빨갱이가 5만 명, 15만 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새끼를 다쳐서 나라가 거들나고 현직 대통령이 쫓겨날 정도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석석들이 알고 있는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동네 곳곳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국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또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는 부산에 여러 번 왔습니다. 애국운동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새삼스럽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 내려온 것은 하도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험스럽고 걱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국가가 이런 국가가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강하다는 이 말보다도 지금의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처지를 맞이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깨어주고 파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잊고 거기 토대한 사상 정신을 잊어먹고 살았길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퇴행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혼탁되어 있으며, 반면에 반국가 세력, 주사파 세력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한 파괴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엄중하고 위급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화근은 누구 때문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것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으로부터 80년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대남 적화 공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맞았어요. 한번 뒤돌아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맞은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을 맞으면서 또 오늘 이런 탄핵을 맞습니까? 이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귀중함,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사상정신을 못 가지고 자기 삶에만 굳혔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비판합니다. 잠깐 뒤돌아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하와이로 추방해버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독재자라고 총에 맞아서 사망됐고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군부 독재자라고 해서 깜방해 보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깜방해 갔고요. 이명박 대통령 깜방해 갔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뭘 느낄 수 있어요? 뭘? 모든 보수 대통령들은 다 깜방행이에요. 깜방해. 반면에 대통령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세계에 없어요. 좌파의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은 용이 돼가지고 오늘 저 봉화마을은 금수산 태양궁전처럼 지금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수의 모든 대통령들이 깜방행을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노동당의 적화 전략에 의한 대남 정보 기관의 결산적인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먹고 누리는 고기에만 몰두했지 나라를 지키고 국가 정체성에 준한 정신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아는 것처럼 못 먹고 못 살고 굶어 죽고 핵탄을 가지고 우리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저 나라는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사상정신, 주체 사상의 정신을 뼈와 살로 해가지고 여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이 그런 나라다 그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굳고 더 강한 의지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가지면 10번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체제전쟁,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와? 북한 노동당과 그 하수인인 정부 반국가 세력,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과 지금 보이지 않는 체제전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번만큼은 사생결단을 해서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가를 못 지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줄 알았어요? 안 된다고 믿었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적 각오가 없으면 북한 노동당의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살아야 된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현실과 또로된 먼 미래에 관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1년 내로 우리 체제는 김정은의 독재 체제에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희생으로 오늘처럼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이것을 이대로 앉아서 그런 체제 밑에 살 걸 원합니까? 원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된 모든 화구는 북한 노동당에 의한 것이고 대남 정보기관에 의한 것입니다. 80년 동안 여러분들은 제가 청와대에 간첩이 있고
국정원, 국방부, 국회, 사법부, 언론계 모든 주요 요청기관에 북한 간첩과 그에 흡수된 대한민국 간첩들이 들어가 있다. 안 믿었지요. 우리 보수 국민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현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주도 간첩 사건, 민노총 간첩단 사건, 국방부 정보사의 장교가 간첩으로 있어가지고 체포되는가 하며,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는 겉으로는 번번하지만 각 곳에 북한의 간첩이 꽉 차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된 이 헌재의 결과물도 저는 사법부가 북한의 간첩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하나의 표현으로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첩이라고 해서요 이마에 뿌리 덮고 쌈자라고 이러지 않아요. 아주 눈물도 많고 인간적이고 능력도 뛰어나고 다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내 대상하는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들어요. 제가 간첩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점령당했다고 해요. 어떻게 점령당했는가? 결과물이 민주당에 다 유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생겨서 김일성이 욕하고 김정일이 욕하고 김정은이 욕하는 거 봤습니까? 조선노동당 욕하는 거 봤어요? 이것은요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보수당인 국민의힘 당도 북한에 대해서 욕 한마디 못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우리 헌법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권력의 주인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우리 국가를 통제하고 관리할 때 이런 배신주의자, 기회주의자 서탕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헌법에 제시된 주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정치꾼들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재판관들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위 정치꾼, 관력군, 법관들이 말하면 거의 무슨 우리 국가의 진짜 무소불위의 명령인 것처럼 거기에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지금처럼요 자유시민권으로서의 주인이 절대로 못 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것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가 주인이 돼야 된다.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된다. 권력의 주인이 돼야 된다. 정치꾼과 법관들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법관이 돼야 한다. 저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맺는 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정광훈 목사님과 오랜 기간 같이 애국운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광화문에도 많은 국민이 모이고 또 오늘도 뭐 어디 틈 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 왔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께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 자리, 광화문의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부산 시민의 대표들이다. 응?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가 식사 함께 하고 박수 치고 돌아가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응? 오늘 이 모임에도 얼마나 끔찍한 돈이 들어갑니까?
제 피보다도 귀한 돈이 들어가요. 내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 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신관을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한 명이 10명, 1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는 애국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 노동당에 이기는 것이고, 그들이 영양소를 먹고 자란 반국가 세력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는, 이 운동에서는 남녀로서 따로 없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따로 없어요. 좌우 따로 없다. 좌파에 있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작정 눈 감고 이재명이를 따라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북한 노동당의 체제에서 노예와 모순과 같이 살 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먹고 살며 부럼 없이 살면서 왜 북한을 통제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선 집에 가서 자기 자식, 며느리, 형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주위 사람들을 참다운 우리 국가관을 가지도록 교양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열렬한 수호자, 애국 투사가 됩시다. 이러기 위해서는 뭉쳐서 싸워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북한 노동당의 체제에서 살 수 없습니다. 조금만치라도 북한 노동당 체제에서 살아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체제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과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을 각오한 정신을 가질 때만이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고 북한 노동당 체제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좌파를 척결하고 우리 국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삶의 보람을 갖는 날은 언젠가 자유통일을 하는 날이에요. 자유통일을 먼 미래의 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우지에 달려 있어요. 우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들어보니 심각하죠? 우리 김국성 선생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엄포나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이걸 정한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7년 전부터 전국을 해외로 다니면서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북한이 지령을 받는 이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게 천만 의병만이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지 제 진짜 단서를 하나 제가 증언해 드립니다. 북한 대남적화 전위부대 조선노동의 직업총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민노총하고 서로 짱이 됐는데,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우리나라 언론사 154개가 거기에 포섭이 됐습니다. 거기에 기자가 빨갱이가 된 게 몇 명이냐? 4,164명. 제가 명단까지 다 입수해서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으면 이놈의 새끼들을 전부 잡아다 깜빵에 쳐넣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지만 우리는 분명히 1,000만 서명을 통해서 이놈들 전부 다 감옥에 잡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놨을 거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될 정강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빨갱이 두목 이동우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앞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주제는 북한의 지하당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복전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종북 주사파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예, 이건 뭐 여러분 잘 알죠? 청와대 장악한 그 옆에 앞에 있는 거는 임종석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임수경 쟤는 국회의원 했죠. 북한에 보냈던요. 얘들 충성 서약서 있습니다. 그 다음요. 국회에 지금 이인영, 우상호 있는데 지금 뭐 완전히 그 이석기가 지금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재명의 배우가 이석기니까요. 다음요. 예, 종북 주사파 하는데요. 11번 뭐 보여주세요. 11번. 80년대 주사파 학생들 특징은 딱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지도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지현은, 이 모든 구호와 지령은 북한의 노동당에서 나온 것을 수행한 게 전대협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로 갔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하당을 좀 보겠습니다. 통일혁명당 보시죠. 예, 다음요. 지금 뿌리가 북한의 지하당의 뿌리가 통일혁명당입니다. 저는 통역당에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한명숙의 남편입니다. 박성준입니다. 이들 뭡니까 지금 19번에 보면 이들 기구표가 나옵니다. 맨 위에 김종태, 이거는 뭐냐면 1968년도에 적발됐는데 이 김종태가 지금 통역당의 최고 당수고요. 그 밑에 이문규, 그 다음에 그 옆에 밑에 보시죠. 신영복 보이죠? 신영복이 사실상 통역당의 실질적인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신영복의 가장 혁신 측근 중에 하나가 밑에 기독청년복지회 있죠. 그러니까 통역당의 기독교 책입니다. 누구냐면 한명숙 남편 박성준입니다. 한명숙은 총리가 됐고 박성준은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의 최고의 멘토는 박성준이었습니다. 인사권을 아예 가지고 있었어요. 박성준 수하의 사람이 인사수석 비서관과 인사비서관을 했어요. 문재인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문재인의 권력을 갖고 있던 게 누구냐? 박성준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럼 통역당은 뭐냐? 북한의 주체사상 혁명론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 한번 보십시오. 22번 들어봐요. 22번. 예. 지금 문재인의 이건 신문에 나온 겁니다. 문재인의 유별난 통역당 사랑해가지고 김호란 이게 통역당 기세춘 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방역관을 시켰어요. 그 말고도 통역당 출신은 수두룩합니다. 아예 통역당 출신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 문재인 배우였으니까. 다음으로 지하당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이석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한번 그 다음 넘겨보시죠. 민족민주혁명당은 이 북한의 간첩이 만든 당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하용옥과 이석기 이 둘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책임자는 이석기입니다. 그 뒤로 넘겨보십시오. 민혁당 강령입니다.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이거 많이 들어본 거죠. 문재인 때 뭐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민혁당을 실제로 실현한 겁니다. 이 민혁당 강령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9번에요. 보십시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석기고 왼쪽에 있는 게 하용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민족민주혁명당 간첩단의 사건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석기가 누굽니까? 경기 동부연합의 실질적인 배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장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석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석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지사에서 대통령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1극이라는 이재명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재명 배우가 이석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석기는 또 누구? 지금 민주노총이 핵심 주력군인데 민노총의 주력군 민노총 위원장이 양경수가 이석기 후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당과 그 다음에 민노총 이 두 개가 전부 이석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그럼 이석기 배우는 누굽니까? 아까 우리 그 이야기했지만 민주노동당 김정은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호소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북한 노동당의 제1 전위부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에 의해서 지금 전복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 2번이나 잃었습니다. 이 전복전, 우리가 국민 저항으로 저들을 절대로 저항할 때만 이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광화문 투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52%, 60%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일깨운다면 우리는 이 투쟁으로 저들의 지금 대한민국 전복전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또한 우리가 투쟁해야 이깁니다. 우리가 천만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책임은 져셔야 됩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은 본인이 거두셔야 돼요. 빨갱이가 15만 명만 되면 제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1000만이 넘었어요.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1000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관 목사님의 명령을 이행하면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저도 교회 다닌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선지자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어서 집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의 진짜 선지자는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후지자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이미 예견을 하시고 오래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98세에 저 전주에 계신 박할아버지 윤을 스님, 김국선 선생님, 이동호 교수 전부 다 이런 속속들이 아는 분들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몽조차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탄핵이 아니라 바로 공산화가 됐던 겁니다. 이게 이 심각한 문제를 대한민국 군인이 지켜주겠지, 별 달고 똥폼 잡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꿈에서 깨십시오. 아마 눈물 질질 짜고 좌파들에 쏘가 넘어가서 헛질하는 장성들을 보고 가장 강분해설 아직도 살아있는 현역 황중승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깜짝 놀라셨네요.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의 똥별 황중선 장군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장군들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6.25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잘 아시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6월 3일 날 정말 6.25 전쟁과 같은 선악간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 6.25에서 우리가 졌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이 통찰력을 가지고 맺어놓은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김정은이 밑에서 북한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알아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띄워보세요. 여러분 6.25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4가지 단계를 밟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북한이 3, 4년에 걸친 엄청난 준비를 통해서, 그것도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군은 창설되어 가지고 경찰의 치안력 수준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25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항상 현재에 머물고 있거나, 더더욱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6월 25일 이후에 8월 만에 9월 5일 정도까지 우리는 낙동강으로 그냥 밀려갔습니다.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특별한 교분에 의해서, 여러분 어느 나라가 파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일본에 있던 미군이 그렇게 빠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자이툰에 이렇게 파병을 해봤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최소한 비전투부대를 파병하는데도 여러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들어와서 그러한 유엔군과 특히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9월 5일까지 지탱하고 올 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구상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을 우리가 지탱하지 못했으면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지키듯이 교두보를 확보하듯이 지켰던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이, 길게는 정광훈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애국운동에 매진했지만 여러분 짧게는 7년,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 교두보를 지키지 않았으면, 광화문을 지키지 않았으면, 국민들을 깨우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정치인들, 보수파 국민들,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도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것 때문에 서해안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원수는 신앙심을 가지고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 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큰 신앙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런 메가더 장군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분, 계엄령 선포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우리 연사들이 특히 김국선 선생이 말한 대로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처음에는 언론과 신문 방송이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계엄이냐 이것만 갖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12월 7일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을 후원해서 유튜버가 국민들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령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 우리나라의 피와 구분, 어떤 놈들이 아군이고 어떤 놈들이 적군인지 자세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피와 구분이 안 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이런 것을 모르면 전쟁 못합니다. 이제 그것을 거의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우리 서울을 수복하고 그해 10월 12월에 여러분 저 3단계인 초산까지 신의주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통일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그냥 밀려왔어요. 다시 서울이 탈환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53년 7월 휴전을 할 때는 그나마 서부전선은 그때 유엔군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었어요. 동부전선은 우리 국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엄격한 명령으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올라가라. 그래서 동부전선이 올라가고 개성은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든 나라의 일은,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가장 선교 국가이고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깃발이 꽂혀있다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으로 초산까지 갈 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지금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었지만 6.3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작전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원수가 합한 것처럼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이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8절에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영원한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저할 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참 속이 타 죽겠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피하 간의 구분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외치고 계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겠다는 이 외침을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왜 외면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외면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뛰어야 할 때입니다. 각자가 자기 맡은 직책에서 자기 맡은 달란트를 다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것은 바로 이 우리가 1000만 가입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냥 식사 함께 하고 가시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처럼 축하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응받고, 우리 자손들이 신앙의 명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세계 제1, 제2 국가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뛰어들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왔다 그냥 가서 가만히 계시면은 그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에 들지 못하고 전부 두려워서 겁이 나서 개인 이유 때문에 경계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 22,000명 교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기 부산, 경남, 우리 대국본, 우리 자유마을 대표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합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황정상 장로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상 장로님이 지정일을 너무 많이 내리셔가지고 본인을 똥별이라는데 아니옵니다. 주님의 별인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탄핵 전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지도자는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강호 목사님이 왜 이 시대 추앙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현실 직시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누구보다도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낼 강다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 전국에서 대도 안 한 인간들이 기어나와서 마치 지기들이 뭐 될 것처럼 몇 달 싸우는 척 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쑥 다 기어들어가서 우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의 부안해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죠? 우리 종실은 내가 지금 아우씨 욕이 나오는데 참는다 진짜. 어설픈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똑같아요. 앞으로 대통령 할 사람 정강원 목사님한테 와서 하루에 30분씩 교육을 좀 받고 왔어요. 나라가 도대체 이 상태로 두면 제라진기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원흉이 바로 김대중이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언도했으면 정리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씨앗이 번져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김대중이를 가장 잘 조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준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김국성 교수님이 아까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가 되었는가 제일로 우리 김국성 교수님이 가슴이 뛸 것 같아. 왜냐하면 저 북한 치아가 싫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김국성 교수님이 와서 보니까 남한이 이제 이북과 같은 똑같은 세상이 될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총살 당할 분이 김국성 교수예요. 가슴이 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 김국성 교수만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제일 가슴이 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프랑카드를 딱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느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올 때에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전 세계가 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만든 원흉이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부산에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왜냐하면 이 부산에도 김대중이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솔찬이 되더라니까요. 돼요, 안 돼요? 모든 일의 시작은 김대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김대중이는요, 아까 내가 오면서 열차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거짓의 선동가가 누구냐? 다시, 이 시대에 가장 거짓의 선동가가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김대중의 연설을 듣고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에 연설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아까 빨갱이 대장 이동호 교수님이 같이 앉아서 오다가 그 얘기를 해요. 진짜 김대중이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말한 거, 여러분, 고속도로 낼 때 거짓으로 선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방제를 하자고 햇볕 정책을 내세워서 거짓 선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대국 안전보장론을 부르짖고 대중경제론을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국민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예비군을 철폐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국민들이 선동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김대중이는요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하는 말이,
숨 쉬는 거 빼놓고 김대중이는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북에서 핵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핵을 만든다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면 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그러면 김대중이가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다면은 무식한 놈이고, 알고 했다면은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을 속인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겨요. 근데 김대중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쯤. 나는 약속을 어긴 일은 있어도, 기가 막혀요. 나는 약속은 어긴 일이 있어도 자기는 거짓말을 한 일이 없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하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그게 누구냐? 이 시대의 가장 거짓 선동가 김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데 김대중이를 쭉쭉 봐는 좌파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 누가 지금도 세상에 부산에 있던 어떤 목사는요, 광화문에다가 김대중이 동상을 만들자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부산이죠? 아주 멍청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이. 왜 김영삼이가 멍청하냐? 김영삼이는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머리에 든 것이 없다. 머리는 빌려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김영삼이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하고 손을 잡았습니까? 호남에 김대중이하고 손을 잡고, 영남에 누가? 김영삼이가 손을 잡고, 김영삼이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다면 김대중이가 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부산 사람 말 좀 해봐요. 무슨 민주주의야? 여 목사님들 한번 얘기해봐요. 김영삼이가 얘기했던, 김대중이가 얘기했던 그 민주주의가 지금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요, 인민민주주의요? 그러면 이것을 김영삼이가 알아차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는 알았대요. 김영삼이도 김대중이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의 김영삼이가 김대중이하고 손을 안 잡고 우파하고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잘해요, 안 해요?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김대중이로부터 원인이 왔는데, 이 할아버지 얘기
전 목사님이 또 틀어버려요. 여기에서 모든 원인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오면서도 저한테 그래요. 전 목사님은 할아버지 이 얘기를 반드시 들으래요. 한번 또 들어봐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 김대중이 정신을 쭉쭉 빠는 국민의 힘 안에 있는 이 가짜 보수를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또 하나는 김대중이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 할아버지가 나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 아주 빨갱이가 많은 유명한 동네예요. 거기 가요. 근데 이 할아버지 우파가 나왔어. 이분이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면서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김대중이 저놈은 빨갱이다 빨갱이다 그래요. 전라도에 살면서도 이게 씨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는 성령의 씨가 임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